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막군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스토리지 가상화 플랫폼 VMware 버추얼 센 관련돼가지고 VMware 코리아의 정석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지금 얼마 만이죠 지금? 한 2년 2년 정도? 됐죠? 네. 네. 그때도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예. 네, 그죠? 네. NF도, NSX도 같이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버추얼 센도 옛날에도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게 그 당시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제품에 대한 개선이 있었고요. 네네. 플랫폼적으로도 성능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소개를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네. 자, 여기 보면 이제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말을 이제 원래 VMware가 많이 이제 처음에 좀 꺼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한 3년 하늘 던지셨죠? 예, 맞습니다. 3년 전서부터 저희가 이제 사실 소프트 정의 데이터 센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네네네.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사실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제는 인프라까지도 이제 다 이제 제공하시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는 아니고요. 네네.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네, 가이드 같은 거라든지 뭔가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네. 네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 관점에서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된다고 보시는 건데? 사실 과거에는 뭐 여기 좀 보시는 그림들은 조금 이제 좀 이제 많이 오버했지만 네. 진짜 이렇게- 많이 오버했다. 이렇게 쓰시는 뭐 보일자는 없으시겠지만 거의 이거는 저희 여고괴담에 나오는 그런 예. 거. 근데 어쨌든 복잡했었다라는 거고요. 네. 클라우드 환경에 맞지 않는 사일로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나 클라우드에 맞는 음. 표준화된 하드웨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도 단순화하고 음. 좀 더 네. 효율화를 시키자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런 쪽의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많은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 그 조사 기관에 의하면 약 한 60% 정도의 연간 60% 성장이 굉장한 건데. 네, 맞습니다. 아마 IT에서는 가장 핫한 네. 시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 정도는 아닌 거죠, 지금. 아, 예. 네. 조심스럽지만.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짧고 진하게 이게 하이퍼 컨버전스 인프라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정의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크게는 하드웨어 관점과 소프트웨어 관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게 되면 네네.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X86 기반의 표준 하드웨어를 가지고 네.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네네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그다음 네트워크 가상화를 같이 한 박스에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의 아키텍처의 가장 큰 네네. 목적입니다. 네. 자, 그걸 이제 VM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현한 겁니까? 그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과거 15년 동안 서버 가상화 플랫폼 비즈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스토리지 가상화를 할 수 있는 버추얼 셋이 추가됨으로 해서 그게 이제 VMware의 하이퍼 컨버지드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하드웨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드웨어는 다양한 옵션들이 고객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선택이. 고객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환경들이나 아니면 이제 구매하고 싶은 네네. 브랜드를 음. 가지고 음. 자유롭게 구성을 네네.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버추얼 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맞습니다. 예, 예. VC나 VCP가 아니라.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버추얼 센 이런 하이퍼 컨버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돼 가지고 VMware가 업계에서 지금 어떤 정도의 포지셔닝인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사실 가상화 쪽으로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솔루션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기반 네.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 그 하이퍼 컨버지드 레퍼런스의 약 한 3분의 2 정도가 넘게 네네.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저희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버 가상화는 굉장히 이미 해외는 이미 거의 메인이 됐고 그렇죠. 국내도 지금 많이들 쓰고 있죠. 그래도. 많이들 쓰고 있죠. 근데 네, 아직도 아직도- 해외 시장에 비하면 네, 지금 이제 한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대략 한 저도 아직도 50%안 됐죠. 50% 저는 됐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마켓 시장 자료조사 좀 봤는데 아직 30%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생각보다 너무 낮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죠? 아니 요즘 그 회사들도 보면 비용 절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려면 그쪽으로 이제 클라우드다 뭐다 하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전을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더디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 IT뿐만 아니라 네. 많은 시장들이 한국이 조금 보수적인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변화가 조금 네. 빠르진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음. 아마 과거에 국내가 전체 IT 인프라 중에 유닉스나 메인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네네네. 아직도 현업에 가면 많은 핵심 네. 인프라들을 네네. 유닉스로 많이 운영하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요 하이퍼 컨버전스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어떤 분야랄까? 네네. 사례들은 어떤 것들 있을까요? 뭐 사실 초창기에는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하기를 조금 조심스러워 하셨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레퍼런스의 약 한 60% 정도가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 그 얘기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산에 있는 어떠한 업무든 다 돌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어떤 구성이든 적용하시고 싶은 모든 곳에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근데 실제로 그 필드에서 국내에서 네네.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런 분야 그래도 그 보니까 고객분들이 먼저 적용하시더라 하는 분야 뭐 한두 개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레퍼런스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네네. 벤더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 가상 데스크탑 부분. 가상 데스크탑. 네네네. 저희 보면 이제 엔드유저 컴퓨팅이라고 부르고 있는 네. 저 부분이 네. 가장 많은 레퍼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유가 있는데 그 저희가 서버 가상화할 때는 스토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게 되면 아. 기존의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 디스크가 용량이 그대로 그렇죠. 서버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보통 50에서 70GB 정도를 최소한 줘야 되는데 사용자 1000명이면 벌써 그렇네요. 어마어마한 용량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 VDI 프로젝트 중에 사실 스토리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극명한 효과가 나오니 굉장히 빠른 적용이 되었었던 거고요. 오히려 저렇게 적용이 돼서 성능이나 여러 가지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 오히려 다른 이제 서버 가상화 다른 인더스트리 확장하기가 훨씬 더 네네. 빠를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스크탑 가상화는 지금 어느 정도 좀 계속 성장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사실 국내 데스크탑 가상화는 어떤 이제 그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입장에서 이제 금융권이나 이제 공공기관들의 이제 망분리, 네네네. 보안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생겼다가 네. 올해 말이면 이제 금융권은 완료를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실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어떤 서비스 성격을 봤을 때 데스크탑 가상화가 기존의 사용자 환경들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제 정말 데스크탑 가상화가 필요한 형태로 네. 고객이 도입을 하고 적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조금 변화의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뭐 전 세계 많은 뭐 기업들이 네. 쓰고 있다고 하시는 건데 네. 국내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부터 컨버지드 인프라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셨거든요. 네네. 고객분들이.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스토리지를 도입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기본적으로 레거시 스토리지와 네. 하이퍼 컨버지드 형태 그걸 두 개를 놓고 네. 이제 고르기 시작하셨어요. 네네. 이미. 그러니까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온 거죠. 그럼 뭐 내년도 되면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겠네요. 네. 자, 요거는 실제로 이제 구성하기 옵션인데 네. 여기 보면 그 초록색하고 네. 오른쪽에는 좀 아무거나 써도 된다. 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예. 네. 왼쪽은 어떤 겁니까?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그 EMC와 같은 계열사니까. 그렇죠. 네네. 저희 가까운 분들이 이제 네네. 하는 이제 페더레이션 쪽에서 하는 VXLA라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장비가 나와 있고 네네네. 저걸 쓰셔도 되고 이제 저희 파트너 에코시스템 글로벌 이제 서버 제조 업체들이 네. 준비한 네. 레디노드 형태의 어떤 하드웨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어떤 걸 쓰시던지 간에 똑같은 네네. 효과를 가지고 가실 수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 소프트웨어 스택, 소프트웨어 구조가 양쪽이 동일하게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네. 실제 컨버지드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 기종을 겸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뭐 그 클러스터만 분리해서 단일 뭐 렉에 쓰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아니면 처음에는 그래서 그 VXLA를 쓰다가 네. 나중에 이런 뭐 오픈된 이런 걸로 네네. 바꿔도 상관없-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 그대로 된다. 저희 이제 호환성 가이드 안에 있는 하드웨어 파트라면 네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버추어스엔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네. 옛날보다 어떤 것들이 좀 추가 변했는지 이런 네. 얘기도 하고요. 네.
먼저 일단 버추얼 SAN에 대해서 좀 일단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네. 그때도 뭐 잠깐 소개시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의 서버가 가지고 있는 로컬 스토리지를 네. 활용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네네네. 각각의 서버가 가지고 있는 로컬 스토리지를 묶어서 네. 하나의 큰 단일 풀로. 네, 논리적인 단일 스토리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게 가장 네네. 핵심적인 컨셉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서버를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그 자원을 완전히 굉장히 재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하셔도 가지로. 됩니다. 예. 그럼 굉장히 그 많이 금방 도입할 것 같은데 네. 속도가 더딘 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 제가 이제 실제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네. 이야기를 말씀 나눠보면 네. 그 기존의 이제 운영 모델에 대한 이 배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운영 시스템들이 있어요. 익숙함? 예,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에 적용하기가 사실 좀 많이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한 거에 결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가상화도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버추얼 SAN이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최신 버전 몇 점 몇이죠? 6.2? 지금 현재 6.2. 2016년 네. 3월에 출시한 이제 6.2가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네. 그 과거에 2014년 3월에 5.5를 시작으로 해서 세 번의 버전 업데이트가 있었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6.2가 어나운스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네네. 새로운 이제 향상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제 뒷부분에 가서 알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 vSAN의 아키텍처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그 실제 이제 과거에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과 네. 지금 버추얼 SAN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의 이제 스토리지는 LUN 단위의 어떤 그렇죠. 컨셉이잖아요. 네네. 그럼 LUN 단위면 보통 과거에 이제 피지컬 시절에는 물리적인 시절에는 OS 하나가 LUN 하나 가져가는 네네.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상화가 적용이 되면 LUN 하나에 굉장히 많은 가상 머신들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버추얼 SAN은 하나의 이제 대형 데이터 스토어 안에다가 네. 가상 머신을 만들 때 네. 그 가상 머신 하나에 만들어지는 파일을 네. 각각의 그 서버 노드마다 분할해서 네.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한 대 서버가 죽어도 다른 쪽에 살아있는 카피가 계속 온라인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설명 들으면 네.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렇다면 심플합니다. 예. 각 서버에 있는 다 스토리지를 하나의 단일 풀로 논리적인 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네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나 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지 관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LUN이라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도 잠깐 말씀해 드리겠지만 네. 레이드를 잡는 것도 잡고 나면 이제 LUN이 생기는 거고 네네. 그 서버에 실제 스토리지를 할당할 때도 LUN 뭐 이거 쓰세요 라고 해서 이제 할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컨셉이 여긴 전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자, 그럼 그 낯선 거로부터의 그 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스무스하게 이별을 하게 하려면 어떤 좀 이렇게 쉬운 어떤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과정이 좀 어떤 그런 팁 같은 건 있습니까? 그 사실 이게 실제 보면 여기도 뭐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네. 기존에 저희 그 VM웨어 이제 vSphere 기반으로 플랫폼을 운영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관리 그렇죠, 화면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거기서 달라질 게 별로 없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제 고객분들하고 POC를 하거나 뭐 납품해서 설치를 해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런 이제 인식보다도 훨씬 더 쉽다, 간단하다, 네네네. 어렵지 않네?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네.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뭐 CS 스토리지 구성할 때 화면인가 보죠? 네, 네. 아까 이게 VSP가 거의 동일한 네, 이게 버추얼 SAN이라는 제품 자체는 제품은 이제 따로 저희가 분리해 놨지만 실제 구조적으로는 저희 하이퍼바이저인 vSphere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커널 레벨로. 그래서 이미 저희 vSphere 5.5 이상부터는 기능적으로는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라이센스 네. 넣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턴온 시키면 네, 그냥 쓰겠다라고 네. 선택만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여기서 그럼 LUN 볼륨 이게 더 이상 여기는 어떤 용어를 쓰는 겁니까? 쓰는 용어들이. 일단 스토리지를
묶는 네. 단위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스토어라고 네, 네, 이야기를 데이터, 하고 있고요. 네, 논리적인. 네, 그 데이터 스토어 안에 가상 머신들이 이제 파일로 저장이 될 텐데 네. 그 실제 가상 머신 단위로 네. 기존에는 LUN 단위로 레이드 레벨을 잡고 네, 네, 네. 뭔가를 했다면 네. 지금은 벌절선에서는 네. 그 포인트가 네. LUN이 아닌 가상 가상 머신으로 머신. 이동하는 네,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관리의 컨셉이 LUN이 아니라 가상 머신으로 이동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아. 가상 머신 단위로 스토리지의 서비스를 할당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요 할당할 때 요 할당이 뭐가 되냐면 저희 이제 스토리지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스토리지의 정책을 만들어 줍니다. 스토리지 프로파일. 예, 그리고 그 실제 프로파일을 가상 머신한테 할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프로파일 안에 정의된 스토리지 서비스가 네. 가상 머신한테 오케이. 지속적으로 오케이. 유지 보수가 되는 겁니다. 아, 네네. 그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지 그러니까 프로파일. 우리가 이제 LUN 하면 어떤 하드웨어랑 매칭이 되는데 이건 하드웨어 이제 없는 거죠, 그죠? 없어요. VM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죠? 그다음 그 스토리지 프로파일에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예, 예, 예. 속성들이겠네요, 그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자, 배포 과정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실제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가지고 가상 머신을 배포하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네, 조금 네.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장표를 만들었고요. 네. 그 실제 이제 기존의 환경들을 보면 그 LUN 안에 그냥 심플해질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심플해진 것 심플합니다. 예, 같아요. 기존에는 LUN 안에 가상 머신들이 저장이 될 때 네. 다양한 서비스의 가상 머신들이 저장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서버와 중요하지 않은 서버가 같은 그 LUN에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가용성 레벨, 백업, 스냅샷 이런 것들은 LUN 단위로 관리가 네, 돼요. 네. 자, 근데 웹서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멀티노드를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네, 네. 하나가 죽어도 사실 큰 이슈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웹서버들도 레이드 1으로 하면 볼륨을 2배 정도는 리저브 네,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네. 관리가 어려운데 어. 여기서 이제 그 벌절센에서 스토리지 프로파일 지금 3개를 만들어 놓은 화면이고 네. 웹서버의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이제 1번 오케이. 거기에 이제 내용은 네. 간단하게 그냥 이제 좀 네. 심플화했지만 네. 이중화는 없고 오케이. 성능은 보통 하면 그냥 한 카피만 만드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중화 필요하고 성능은 보통 그러면 두 카피를 만들어 네, 놓는 네, 거죠. 네. 장에 대비해서. 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이중화도 돼야 미션 되고 크리티컬한 거니까. 예, 그리고 I/O 성능도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두 카피 만들어 놓고 캐시 리저베이션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보다도 I/O 네, 할당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결론은 지금 보시면 데이터 스토어라는 하나의 논리적인 그 스토리지 안에 네. 굉장히 많은 가상 머신들이 이제 할당이 될 텐데 네. 가상 머신의 속성,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니즈 네, 네. 그거를 반영한 프로파일만 할당을 해주시면 네. 저 나머지 오케이. 프로파일을 유지 보수하는 거는 저희 하이퍼바이저 엔진이 자동적으로 네. 해주겠다는 네.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심플해지네. 네. 이 장표가 이게 좋은 장표네 이게 딱 맞습니다. 와닿네. 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가상 머신들을 네. 자동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배포하거든요. 옛날을 말하면 요거 하나하나가 이게 물리적인 서버였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이런 거 여기 하면 이런 서버를 사야 되고 수를 사야 그렇죠.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논리적으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네. 그 대신 그 어떤 그 스토리지의 모든 사양들은 여기에 그 아까 스토리지 폴리시라나 뭐라나 정책. 네. 거기에 다 있는 거죠. 다 프로파일에 있습니다. 다 예, 있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제품 만들었으니까 당연하게 그렇죠.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네. 플랫폼 기능들을 다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또 뭐 모니터링 같은 것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 보면 최근에 뭐 모니터링 관련돼 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과거에 사실 이제 전 버전에서는 네. 조금 더 직관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했는데 네. 이제 버전이 업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GUI 요소들을 좀 더 많이 네. 반영해서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어. 그 왼쪽에 이제 어떤 호환성 관련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실시간으로 네네. 웹에서 현재 버전을 체크해가지고 지금 하드웨어의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성, 호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확인을 해줍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다 이제 논리적인 구조였습니까? 네. 근데 그 아까 이제 그 익숙한 거로부터 이별이라고 했는데 네. 그 익숙한 거는 물리적인 거 익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런 인터페이스가 모니터링 할 때 이게 직관적으로 만들어 줄수록 네. 좀 덜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최근에 이제 UI를 적용하는 어떤 트렌드가 네. 그래픽 요소를 조금 더 많이 네네.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드웨어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네. EMC 쪽, EMC 타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할 수 네,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비용 절감 요새 워낙 화두니까, 그거 좀 체크 좀 해주셨습니까? 그 이제 전통적인 FC 샘 방식의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FC 스위치도 네. 필요하고 케이블링, HBA 카드 음. 그리고 이제 저 스토리지 박스 한 대를 도입하는 초기 비용들이 좀 높습니다. 근데 당연하게 서버 기반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네. 각 파트별로 이제 비용도 저렴하고 굉장히 이제 고비용의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 네트워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 딱 필요한 노드만 사면 되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도 굉장히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도 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거의 뭐 10분의 20분의 1 뭐 이것만 보더라도, 네. 야, 저 스토리지 장비 업계는 참 안 좋아지겠구나 하는 것이 여기 이걸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새 보면 올프레시 스토리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도 많이 이제 요새 많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많이들 쓰고 있죠. 요구가 많죠. 일단 뭐 SSD의 그 용량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네네. 때문에 네. 그 최근에 이제 도입하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올 스토리지, 그러니까 올 풀 SSD를 먼저 네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원래 올프레시 스토리지를 다 지원을 다 했나요? 그 버추얼센에서 저희가 이제 6점 때부터 올 플래시 스토리지 방식을 지원을 했고 올 네. 플래시 그 부분 중에 이제 6.2에서 달라진 점은 네. 온라인상에서 네. 압축하고 디두블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과거보다도 훨씬 더 네. 올 플래시 환경에서는 네. 용량을 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그 VDI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 이미지라고 부르는 네네. 마스터 이미지가 다 OS가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복 제거율이 뭐 최대만 한 90% 정도 정말 중요하겠다. 네, 나옵니다. 그리고 뭐 평균 VDI 환경에서는 약 70% 정도의 제거율이 나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성능도 굉장히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어느 정도 이제 리저너블한 비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레이드 5, 6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과거에 이제 저희가 기존 버전에서는 네. 그 사실 이제 정확하게 레이드 컨셉은 아니지만 네. 기존에 익숙한 컨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레이드 1 혹은 레이드 0+1 기반이었다면 네. 지금 이제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부르는 레이드 5와 6를 동시에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유정표는 어떤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제일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 그 기존의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비슷한 소프트웨어들이나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벌추얼센이 차별화되는 점 혹은 구조적으로 뭔가 다른 게 뭐냐 도대체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장표인데 네. 그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은 각 그 서버마다 네. 노드마다 스토리지 VM이라는 별도의 VM들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I/O 처리를 다 네. 제가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I/O 처리를 담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각의 VM들이 I/O를 하이퍼바이저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하이퍼바이저가 일단 받고 그거를 다시 얘로 스토리지 VM으로 올려보내요. 그럼 제가 그걸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하이퍼바이저로 내리고 하이퍼바이저에서 실제 피지컬 디스크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과거에 제가 그 NSX 말씀드렸을 때처럼 그 헤어핀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다 레이턴시고 I/O의 성능 지연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벌처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이퍼바이저 인커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O 처리 방식이 VM에서 하이퍼바이저 내려가고 거기서 바로 디스크로 내려갑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VM에밖에 할 수 없는 그 아키텍처네, 그죠? 사실 하이퍼바이저를 네, 직접 만들지 그렇죠, 않으면 그렇죠. 이런 아키텍처를 사실 만들 수가 없고, 네, 그게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뭐 요새 보면 이제 원래 예전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가 많았죠, 스토리지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올프레시가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네네. 프레시가 네. 두 개 다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예, 그래서 올프레시와 하이브리드 방식을 둘 다 지원하고 그 특히 이제 올프레시 방식과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이 캐시를 활용하는 이제 방법이 좀 달라요.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네네네. 장표 가져왔는데 네.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그 저 캐시 영역을 네. 데이터 캐시 용도로 쓰는데 네. 70%를 리드 캐시로 나머지 30%를 라이트 캐시로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올프레시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그 저 이제 캐시 티어를 네. 100% 라이트 캐시만 써요. 아. 그리고
리드는 어차피 SSD가 리드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를 타고 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SSD에서 바로 읽습니다. 데이터 저장 영역에서. 오케이. 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두 가지가 다른 I/O 경로를 타고 움직이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프레쉬의 그 어떤 속성을 최대한 활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저거는. 자, 성능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이제 주시면? 이게 어쨌든 클러스터 방식으로 이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클러스터가 이제 확장이 되면 네. 64개까지 네. 저희가 클러스터를 확장할 수 있지만 확장이 되면 I/O 성능이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요. 네네. 이 이유가 네. 기존의 스토리지는 하나의 큰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모든 I/O를 다 처리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성능이 높아야 되고 캐시도 많아야 되고 리던던트 해야 되니까 뭐 1번, 2번 해서 두 개를 묶고 이제 네네. 이런 형태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지만 벌처센 같은 이제 그 아키텍처는 각각의 노드에 각각의 I/O 컨트롤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노드를 증설하는 게 용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I/O에 대한 컨트리뷰션도 같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노드를 증설한다는 건 용량도 늘어나지만 I/O 퍼포먼스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음. 아키텍처상. 그러니까 그래서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네. 증가가 되는 거고. 자, QS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6.5에서 이제 6.2에서 신규 이제 새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상 머신 단을 저희가 프로파일을 네네. 할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프로파일 안에 I/O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제 QoS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안 소중하니까 이 정도 이상 I/O 쓰지 마. 그러니까 업무별로. 네, 맞습니다. 오케이. 가상 머신별로. 그렇군. 그래서 이제 컨제션이 발생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VM들이 I/O를 오케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뭐냐면 기존의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스토리지가 다 해야 될 일들을 그렇죠. 논리적으로 다 끝내버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그 프로파일링이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프로파일에 한번 들어가 있으면 그 프로파일을 유지시켜주는 SL을 네. 만들어주는 네. 거는 네. 하이퍼바이저가 자동적으로 네.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음. 관리자는 스토리지 프로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죠. 할당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도 유지 보수는 계속 하이퍼바이저가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 스토리지 프로파일 쪽이 여러 가지로 버전업이 되면서 그것도 네. 굉장히 발전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초기 버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프로파일 안에 이제 메뉴판이라고 부르는 네네네. 기능 리스트와 네. 지금의 기능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앞으로 향후 더 이게 늘어날 그렇죠. 거예요. 뭔가 인텔리전트하게 나중에 뭐 데이터의 컨텍스트까지 알아듣고 뭔가 뭐 뭐, 하려면 네. 스토리지가 그죠? 이 프로파일링이 되게 어떤 그런 것들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자, 확장성은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약 그 하나의 단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게 약 64대를 네네. 하나의 단일 이제 데이터 스토어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고 네. 그 안에서 최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6,400개의 가상 머신들을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건 또 어떤 확장성입니까? 앞에 건 뭐? 저희가 이제 스케일 업 방식 혹은 이제 스케일 아웃 방식 네. 둘 다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네네. 노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디스크 그룹 안에 디스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각 디스크의 용량을 증설하는 걸로 해서도 네네. 이제 전체 스토리지의 스케일업. 볼륨을 네네, 오케이. 증설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다음에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면 오케이. 그렇게 용량도 늘어나고 성능도 같이 늘어나고 네네네네. 이런 방식을 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이제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요 확장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논리적인데도 네네. 뭐 예를 들면 로컬에 좀 더 컴포넌트를 추가하지 않고 네. 무조건 노드 단위로 확장을 한다거나 뭐 로컬에 뭔가를 추가할 때 네. 추가하는 어떤 룰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요즘 이제 경상도 쪽에서 이거 지진이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하고 또 좀 굉장히 또 이게 갑자기 이게 그 경주가 떠오르네 이걸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재복구에 대한 심각성이 사실 크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은 네. 과거서부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굉장히 다양한 재복구 시나리오를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들이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DR 센터로 쓰고 있는 곳도 있어요. 네네. 자, 근데 벌처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하게 이런 이제 재해복구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네.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요거를 그 스트래티지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 두 개를 마치 논리적인 클러스터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센터를 펄스 도메인으로 그냥 묶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마치 액티브 DR 센터처럼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쪽 센터가 무너지면 여기 있던 가상 머신들이 살아있는 다른 센터로 넘어가서 재스타트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저비용으로 굉장히 고비용의 스토리지 리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굉장히 저렴한 이더넷만 가지고도 재해복구에 관련된 기능들과 구성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별도의 재복구 센터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네. 네,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자, 간단하게 랩업 해주시고 이제 Q&A 시간 돌아가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하이퍼 컨버지드 소프트웨어, 특히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벌처 센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특히 이제 그런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 안정적인 플랫폼 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성능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 네네.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 어떤 장점이 많이 어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요 Q&A 한 것들을요 다 10월 달에 포럼 위주로 이제 사이트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이 Q&A가 다 포럼 페이지에 우리 보면 이제 뭐 클리어한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스레드로 다 달릴 거예요. 댓글 스레드로.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이 끝나더라도 평소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또 이제 소통이 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이사님 그 답변 주시면서 질문자 한 분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네. 장태수님, LUM 말고 디스크를 바로 가져와서 VCN이 직접 복제를 하는데 VM 단위로 스토리지 프로파일로 복제를 하게 되면 아까 웹처럼 복제본이 하나만 있는 VM은 결함 호스트가 발생하면 없어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스토리지 프로파일에 대한 그 가용성 향상 정책을 따로 별도로 지금 설명드리지는 않았거든요. 네네네. 스토리지 프로파일 안에는 이중화 레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료로 놓으면 카피가 하나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면 당연하게 죽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걸 이제 1로 만들어 놓으면 2카피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호스트 페일까지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2로 해 놓으면은 그 클러스터 안에서 총 3벌의 카피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호스트 페일이나 호스트가 2대까지 페일이 돼도 여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각 VM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를 보고 리퀘어먼트를 반영해서 스토리지 프로파일에 적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한가주님께서는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를 운영할 때 운영 주체는 서버 엔지니어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우선인가요? 이거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현실적인 질문이죠. 예,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데 제가 궁금합니다. 저분이 서버 가상화 엔지니어인지 네트워크 가상화 엔지니어이신지 네.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그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 구축과 어떤 이제 설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서버 엔지니어가 당연히 해야겠지만 거기 위에서 그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한 어떤 토폴로지라든지 정책들, 그 다음에 구성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네트워크 엔지니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사실 할 수 없거든요. 네. 역할을 나눠야 되고 같은 콘솔이지만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다른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마 좀 나눠지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팀은 현재 기존에 굉장히 사일로화된 팀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 운영팀이라는 하나의 큰 팀으로 합쳐져야 되고 네. 거기 안에서 네트워크 전문, 그 다음에 서버 전문 이렇게 나눠져야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임병주님, 어쩔 수 없이 뉴타닉스에 비교가 되는데요. 네. 뉴타닉스에도 VMW를 많이 올려서 사용하는데 VX 레일과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좀 적어놔야겠다. 딱 한 가지만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뉴타닉스도 뭐 분명히 VM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자체 하이퍼바이저 엔진을 가지고도 구성이 가능하지만 VxRay 같은 경우에는 VM웨어 전체 풀스택을 가지고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 더 중요한 건 VxRay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EMC에서 단일 싱글 컨택 포인트로 해서 모든 서포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싱글 컨택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고객 입장에서는 네. 차이점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완수님은 물리 컴퓨터에서도 가상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가상 컴퓨터에서 물리 디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질문을 조금 많이 줄여서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가상 컴퓨터에서 그 바깥에 있는 이제 로우 디스크를 사용하시는 걸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저희 오늘 말씀드린 컨셉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서 그건 향후에 다시 네네, 기회가 알겠습니다. 있으면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범님, 시스코 UCS처럼 SSD가 장착된 서버에 VMware vSAN을 도입할 경우 어떻게 구성해야 합니까? 주의할 사항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지금 사실 이제 서버 모델이나 뭐 자세한 사항들을 제가 알 수 없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벌처센을 솔루션을 어떻게 네.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지만 각 하드웨어 제조사에서는 자사의 하드웨어에서 네. 벌처센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다 가지고 계세요. 음. 아마 그 가이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근식님께서 SSD를 지원하기 위한 하이 인프라가 VMware 기반으로 할 때 SDS?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네요. SDS를 네네네. 지원하기 위한 하이 인프라가 VMware 기반을 할 때 가상화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될지요? 예를 들어 가상화 타입 1과 가상화 타입 2를 모두 지원해 주는지요? 그거는 일단 벌처센은 현재 저희 그 하이퍼바이저인 vSphere에 이제 커널 레벨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하이퍼바이저는 사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네네네. 이종님, 설정값이 정말 간편하고 좋은데 혹시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나요? 외부 API를 통한 연동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던 화면은 그 저희 이제 vCenter를 통해서 보셨던 화면이고 저희가 이게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를 위한 이제 대시보드에 대한 그 솔루션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V리얼라이즈 오퍼레이션이라는 제품이 별도로 있고 거기서 벌추얼 센을 위한 이제 별도의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 대시보드들은 조금의 커스터마이징이 좀 가능합니다. 박한지님, vSAN은 한 개의 서버가 죽어도 다른 쪽으로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어 장애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3 노드로 구성되었을 때 예를 들었을 때 각 서버마다 디스크가 한 개씩 동시에 나갔다고 했을 때도 데이터가 유지되나요? 혹시 같은 데이터 블럭이 서로 다른 노드의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데 동시에 장애가 나는 디스크에 미러가 된 블럭이 존재했다면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심도 깊은 네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 질문도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사실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이중화를 했는데 이중화를 해서 각 카피본을 가지고 있는 디스크가 됐든 호스트가 됐든 동시에 장애나면 어떡하냐? 네네.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죽습니다. 음. 그래서 음. 이중화 레벨을 더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FTT 이중화 레벨 2까지 올리면 네. 카피본을 3개까지 네. 만들어놔요. 정말 중요한 서버라면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아까, 이렇게 사실 이게 정말 동시에 딱 세일이 나는 상황 그렇게 저희가 사실 흔하진 않은데 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좀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 반영하고 특히 오늘 좀 여러분들 맨 마지막 항목에다가 토카티 바라는 거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10월 달 중순부터 이제 포럼을 위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야 뭐 가상화 포럼, 스토리지 포럼 뭐 이런 포럼들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토카이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면 좋겠다. 또 포럼을 이런 포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자유로운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지금 기획단에 있으니까 기획 단계에 반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병감님, vSAN과 피지컬 샌의 차이는 소프트웨어 구성된 것과 하드웨어 구성된 것 차이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지요? 그리고 각 버추얼 샌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은 무엇인가요? 요건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이게 물리적인 구성이 다르다라는 게 것보다도 훨씬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스토리지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볼륨을 만드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피지컬 스토리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UN 단위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각각의 굉장히 많은 디스크를 레이드 그룹으로 묶고 네. 여기서 얼마만큼의 이제 로지컬 유닛을 네. 쓸지 네. 디스크 공간을 쓸지를 이제 만들죠 저희가.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LUN이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고 모든 스토리지의 관리 단위는 이 LUN으로 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처센은 이런 이제 LUN 컨셉이 아니에요. 그냥 로컬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노드의 로컬 디스크를 로우
디스크 형태로 해서 하나로 묶으면 네. 그 전체 용량이 다 보입니다. 일단 실제 데이터 스토어 들어가 보면 네. 자, 거기서 가상 머신의 프로파일을 할당해서 생성할 때마다 용량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를 판단하는 거죠. 네네.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황호연님, 버추얼 샌으로 기존의 이기종 스토리지 및 서버를 연결할 때 호환성에 문제는 없는지요? 일단 벌추얼 샌은 저희 벌추얼 샌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그 클러스터 그룹이 기존의 레거시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FC 샌 기반에. 네네. 그러면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네. 하이퍼바이저 랩에서 보면 벌추얼 샌 데이터 스토어가 있고 그렇죠. FC 샌에서 만든 데이터 스토어가 LLN이 또 보이는 거죠. 네네네.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 기존의 레거시에 있는 그 LN 그거를 네. 이 버추얼 샌의 데이터 스토어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래서 같이 없는 넣을 거죠. 수는 같이 넣을 수 없는 네, 거죠. 섞어 다른 쓰는 게 거니까. 아니라 섞어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예, 네. 멀티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 스토어 중에 하나가 벌추얼 샌이고 그렇죠. 나머지 뭐 아이스카시, FC 샌 뭐 이렇게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김민경님, 웨스턴 디지털 제품이 vSAN 사용 인증을 받은 걸로 아는데 이처럼 NVMe 드라이버 활용 가능한 인증 디스크의 기능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 질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인증 디스크의 기능적 장점이라 하면 뭐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일단 각 디스크를 예를 들면 지금 NVMe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속 디스크 저 플래시 디스크 타입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 저걸 이제 캐시 영역에 넣을 건지 데이터 저장 용량으로 넣을 건지에 따라서 실제 전체 퍼포먼스가 좀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구성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캐시보다는 데이터 티어에서 저 파트를 활용하면 성능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네. 반영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광준님, 기존 자원 재활용이면 기존 운영 중이던 시스템은 다운타임을 갖던가 재구축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애매주인 업체와도 협업을 해야 하겠죠? 지금 뭐 인수합병 중이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유지보수하는 업체. MA. 예, 그러니까 시스템 아. 가려면 뭐 시스템 다운 시키든지 뭔가. 네네. 예. 그렇죠. 예. 아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저희 이제 하드웨어 선택의 자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저희 이제 호환성 가이드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파트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펌웨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정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참조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에 정말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들을 얼마나 더 파트를 추가하고 네네. 어떤 구성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사실은 이제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유지보수 업체와 긴밀히 협업을 하셔가지고 네,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권창환님, 국내 고객 사례가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뭐 통신 쪽에도 있고요. 그 대형 제조 고객사도 있고 금융 쪽도 있고 예, 다양한 고객사들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동비님, S센이면 스위치가 필요한데 버추얼 센 내부에 스위칭 기능이 들어있는 건죠? 일단 벌추얼 샌은 데이터를 이제 서로 교환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이더넷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넷을 통해서 각각의 노드가 연결이 되고 그 이더넷으로 통해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통신을 하는 거죠. 박서영님, VM웨어 vSAN은 SSD를 캐시로만 사용합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구성에 대한 옵션 두 가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올 프레시 타입과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SSD를 캐시 영역, 그 다음에 피지컬 디스크를 하드 디스크를 데이터 저장 영역으로 사용하고, 올 프레시 구성에서는 SSD를 캐시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영역도 캐시 프레시 네,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황교님, 제가 보기에 보안 측면에서 프로파일 및 프로파일에 따른 물리적 자원 알로케이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데 위 두 가지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측면에서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이 보안 측면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사실 벌추얼센이라는 데이터 스토어가 그 스토리지 볼륨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VM 사용자가 들어가는 그 게스트 OS, VM에 있는 게스트 OS 안에서 보면 사실 벌추얼센의 데이터 스토어는 안 보여요. 보일 수도 없고. 그래서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데이터 저장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보안 영역은 특별히 이슈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원님, vSAN으로 복제본을 만들었을 때 디스크 페일리어에 대한 복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요? 하드웨어 파트 리프레스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추가 카피를 만드는 등의
복구가 가능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거는 저희 하이퍼바이저 엔진이 자동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디스크가 페일이 나고 카피가 가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잽싸게 그 나머지 노드 중에 어디에다가 요거를 저장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네. 거기에다 잽싸게 만드는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관리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장태수님, 계획 정전으로 인해서 클러스터 내 모든 호스트를 꺼야 될 때 결함 호스트로 인식될 수 있을 텐데 클러스터 끄기에 대한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예, 당연하게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제 유지 보수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호스트를 이제 셧다운 할 때 아니면 호스트를 여러 대를 셧다운 해야 될 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정전이면 전체를 셧다운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셧다운 할 때 데이터, 그러니까 벌처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셧다운하는 게 어떤 작업이고 실제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디다 보내야 될지, 뭐 데이터를 다 대피시킬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전체 노드를 셧다운해도 다시 재부팅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이원근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의 경우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서 여러 벤더의 솔루션을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도 표준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직은 사실 이게 굉장히 스페시픽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토리지를 저장하고 만드는 어떤 표준,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액세스를 하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표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표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혹은 이제 다른 벤더들도 그런 거에 대한 표준을 이미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네.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 벤더들이 이제 고민한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관점이라서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박한진님, VM웨어 버전 6서부터는 서로 다른 리전에 대해서도 vCenter로 묶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vCen도 가능할까요? vCen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 대역폭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요? 아마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래티지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가 약 5ms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레열님, vCen을 LUN을 나눠 쓰는 것처럼 몇 개의 데이터 스토어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아니요. 이제 일단 벌처센을 클러스터로 구성한다라는 건 그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디스크를 하나의 데이터 스토어로 만들다라는 컨셉인 거고, 만약에 요걸 좀 쪼개서 만약에 써야 되겠다라면 클러스터를 아예 쪼개버리시면 그 단일 클러스터마다 하나의 데이터 스토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vCenter에서 바라보는 모든 리소스나 서버들은 다 같이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동건님, vCen 구축 사례에서 중요한 이슈나 포인트 같은 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POC나 구축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하드웨어 호환성에 대한 이제 사전 검증,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해주시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드라이버를 맞는 버전을 써야 되는데 조금 과거 버전을 쓰신다라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 사실 사소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신경 써주시면 알겠습니다. 좀 큰 장애를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아이디가 지금 깨져서 보여가지고 모르겠고요. 현재 VM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에 vCen을 구성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IBM V7000 스토리지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VM웨어 박스에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최소 요구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VM웨어 ESXi 서버 세대로 가능한지요? 일단 최소 구성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저희가 서버 세대가 필수였는데 지금은 두 대로도 구성이 가능하세요. 두 대로도 구성을 가능하시고, 각 노드당 최소 구성을 해야 될 이제 필요한 파트들은 하나의 디스크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하나의 디스크 그룹은 하나의 캐시 영역과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 저장 영역,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지호님, 고객 사용자 입장에서 스토리지를 형상을 자주 변경할 사례가 현실적으로 자주 있을까요? 업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게 이제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을 조금 짧게 드리긴 했는데, 실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환경이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UN 하나를 만들면 하나의 OS가 이걸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가상화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바라보는 그 하이퍼바이저에서의 데이터 스토어는 하나의 데이터 스토어가 하나의 LUN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LUN에 수십 개의 가상 머신을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OS가 수십 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OS가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자, 근데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넘어가고 IaaS 형태로 넘어가는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을 반영해 보면 이런 가상 머신들을 만들고 안에 OS를 구성하고 배포하는 전 과정들이 자동화되고 있어요. 네. 서비스 프로파일 혹은 이제 서비스 카탈로그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는 관리자가 개입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드는 각 가상 머신들을 어떤 스토리지에 어떤 데이터 스토어에 넣을 건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제 좋은 스토리지 갖다 놓고 큰 스토리지 갖다 놓고 그냥 여기다 막 넣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디테일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라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임병주님, 올프레시 스토리지 기반의 VCN 솔루션 구성이 참 매력적인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다른 하이퍼바이저의 인프라를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저희가 VMware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마이그레이션 툴이 별도로 사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하이퍼바이저 플랫폼에서 만들어 놓은 가상 머신들을 가지고 와서 변환해서 다시 저희 하이퍼바이저에 넣어주는 이런 이제 마이그레이션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유시용님, 버추얼센 구성 시 캐시오카라는 SSD 비중을 전체 디스크 용량의 몇 프로를 구성하고 내부 네트워크 구성 시 10G 구성이 필수인지요? 저희 이제 디자인과 그 사이징 가이드에 보면 10%를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디스크 용량 중에 약 10% 정도를 캐시 용량으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텐지는 사실 필수는 아닌데 텐지를 쓰시게 되면 이 텐지를 여러 가지로 쪼개 가지고 논리적으로 관리 네트워크, 뭐 V모션 네트워크, 그다음에 FT 네트워크, 그다음에 벌처센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통합해서 쓰시는 거고, 원지로도 구성은 가능합니다. 박선우님, VCN 구성을 사내에서 구성해 보았는데 서버 세대, SSD 등 최소 구축 환경에서여서인지 IBM 스토리지 센 물리 연결과 비교했을 때 느린 것 같아서 별도 설정 부분이 존재하는지요? 데이터 스토어 상에서 VCN 부분에서만 설치든 카피든 전반적으로 느렸었거든요. 최신 버전을 올려야 하는지요? 현재 5대 VCN 구성했었습니다. 최적의 설정이 있는지요? 아마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사실 그 안에 내용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징 앤 디자인 가이드에 보면 요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레코멘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 IO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빨리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POC나 BMT에서 봤을 때는 뭐 5대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FC 스토리지에 피처갈 만한 성능이 나왔거든요. 장태수님, VCN을 5점대부터 쓰고 있는 사용자가 하이퍼바이저를 6점대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데이터는 안전할까요? 업데이트의 위험성은 없는지요? 일단 요거는 저희가 하이퍼바이저 버전에 따라서 저희 이제 VM 파일 시스템 버전도 사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인박스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패스도 같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5점대에서 6점대는 인박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패스와 절차들을 준수해서 올리시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도현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설치한 후에 TCO를 절감한 사례가 있는지요? 사실 이 벌초센의 이제 컨버지드 아키텍처의 구성은 실제 견적 단계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거든요. 결국 이제 도입 단가, 그 다음에 도입 단가 대비해서 유지 보수율 몇 프로 책정하고 뭐 예를 들면 3년간, 4년간의 TCO를 계산해 보면 이미 도입을 고려할 때 TCO가 절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운영과 관련된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TCO 절감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오펙스 쪽. 맞습니다.
전윤차님, V센터에서 물리 서버와 연결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런지, 연결이 떨어진 서버에서 운영되는 VM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요? 요거 이제 테크니컬 서포트 네. 센터에서 이제 답변해드릴 만한 질문이긴 네, 한데 네, 뭐 네. 간략하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V센터가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가상 머신들이 돌아가고 데이터를 보내고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으세요. 네. 정상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데 그 V센터랑 통신하기 위해서는 하이퍼바이저 안에 조그만 프로세서가 있어요. 네. 그 프로세서가 그 V센터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이제 특정한 포트로 네네. 통신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포트가 막히거나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내용에 로그의 내용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가능하시면 저희 그 서포트 센터를 통해서 실제 로그 분석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알겠습니다. 어떨까 합니다. 네. 유준호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이용한다면 어느 규모, 성격의 사업장이 사용하면 용이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규모의 어떠한 사업장이든 적용을 일단 먼저 검토해 보시라고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서버는 있을 테니까. 그죠? 네. 이제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요구 조건 규모에 따라서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기존의 레거시 스토리지보다 훨씬 더 향상된 운영이나 관리 모델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 이것은 그러면 꼭 어떤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네. 일반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해당 사항이 있다고 맞습니다. 보시는 예, 겁니까? 예. 류지연님께서 기존 가상화 환경 운영자는 소프트 디파이드 스토리지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엄청 잘 사용하실 거라고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질문 받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특히 아까 말했듯이 설문항에 특히 마지막 항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토크IT가 분야별 포럼 만들 때 이런 식의 포럼이 만들면 좋겠다. 아니면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 기타 없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자 한 분 좀 이름 불러주시죠. 네. 아까 임병준 씨, 임병준 씨, 임병준 씨, 네. 자, 임병준님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LG 롤리 키보드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설문하신 분 중에서 10분 브리스 사운드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2년 만에 다시 인사드렸는데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앞으로도 자주 또 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세요, 좀.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요. 이제 하루만 참으시면 이제 또 내일이 또 금요일입니다. 힘내시고, 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